자, 실전 예술 독해사 182쪽에 있습니다. 오늘날 예쁘게 꾸미는 경향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른바 생활세계의 심미화. 심미화라는 건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워진다, 아름답게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특정한 부분이나 특정한 분야에서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생활세계 자체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옛날 유럽이나 이런데 뭐 우리나라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뭐 예쁘게 꾸미는 것을 물론 이제 여자들이 화장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요즘처럼 막 이렇게 뭐 화장실을 예쁘게 꾸민다든가 집안의 인테리어를 막 엄청 아름답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위층이나 양반들 뭐 이런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뭐 길거리에 있는 화장실도 예쁘게 만드는 판입니다. 공원도 예쁘게 만들고. 그러니까 생활 세계 자체를 아름답게 꾸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런데 현대 예술에는 우리의 일상적 미의식에 따르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네. 아름답다고 말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많다. 심지어 예술 작품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추한 것들도 있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일상적 심미화의 추세를 거스르며 미의 본질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 본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미가 뭐냐? 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세계의 신미화, 뭐 이렇게 세계를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다 똑같다는 거죠. 천편일률적이다. 도대체 저것만이 미냐? 미가 저걸로 딱 정해져 있는 거냐? 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뭐 이런 본질적인 탐구, 되게 철학적이죠. 그런 것을 하는 경향. 그래서 일부러 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는 것들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추해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예술 작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을 통해 대량 생산되는 상투적인 미,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냐 미라는 게, 그게 상투적인 미예요. 상투적 일반적인 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미를 부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인간의 깊은 고뇌와 희망을 보여주는 표현 방식을 모색합니다. 그 결과 현대 예술에는 상당 부분 추함의 미학이 내재한다. 뭐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왜 현대 예술에 추함의 미학이 등장하는가? 자, 현대 예술에서 추함의 미학이 드러나는 이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19세기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체크하라 그랬죠. 19세기 낭만주의에서 엿보이는 그로테스크와 아이러니 미학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제 요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뭔데? 당시 헤겔은 낭만주의 미학이 외적 형상 곧 이상적 외형미를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내적 심정을 표현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헤겔이 낭만주의는 아닙니다. 그죠? 헤겔은 철학자예요. 헤겔은 낭만주의 미학은 아니고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 당시 낭만주의 미학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외형미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현대 예술에서 추함의 미학과 유사한 부분이 있네요. 그죠? 얘도 외형미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내적 심정을 표현했다. 그리고 이 평가에는 외형의 추함을 인정하는 입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의 낭만주의 미학은 추함을 표현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걔네가 볼 때도 그게 추해 보인다는 거 아니야. 그지? 걔네가 볼 때도 이건 추한데 그 추함을 드러낸 거야. 아름다움을 드러낸 게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보기에도 그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예술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좀 다른 얘기네. 낭만주의에서 작품과 관객의 소통을 통해 내면적 공감이나 동일시가 이루어진다. 현대예술에서 내면적 공감이나 동일시가 이루어진다. 이게 뭐예요? 저 이야기를 내 이야기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이야기를 내 이야기인 것처럼. 아 근데 이게 저기네. 낭만주의 이야기네요. 그죠? 그러면 이 색깔로 칠하면 안 되는데. 아닌데. 맞는데. 하지만 현대예술은 이런 1대1 대응을 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한하게 열린 대응 관계를 생각한다. 세계의 실상이 혼란스럽게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품 자체의 완결된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게 현대예술입니다. 그에 따라 해석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모순과 불협화음, 비동일성, 파편화, 분열 같은 요소를 작품 속에 적극 수용한다. 단어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전통 예술에서 볼 때 추함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현대 예술에서는 추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죠. 낭만주의 미학에서는 외형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외형미를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내적 심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형의 추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추함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예술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있네요. 내면적 공감이나 동일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꺾자. 네, 현대 예술은 그렇지 않다. 작품 자체의 완결된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요. 하지 않고, 그래서 모순, 불협화음, 비동일성, 파편화, 분열,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이것 등은 추함이죠. 추함을 수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단지 외형미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추함이 드러나는 것인데, 현대 예술은 단지 외형미를 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형미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작품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작품 자체의 완결된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린 그런 개방성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개방성을.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다양한 어떤 해석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순이나 불협화음, 그러니까 왜 모순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 머리에 당나귀 몸이다, 이런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어떤 애들은 당나귀 몸에 포인트를 둘 것이고, 어떤 애들은 사자 머리에 포인트를 두겠죠,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럼 이제 다양한 해석이 더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래서 모순이나 불협화음, 비동일성, 파편화, 이런 것들을 그림에 그려 놓음으로써 작품 자체의 완결된 의미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해석을 다양하게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추함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니? 그러니까 연결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낭만주의에서 엿보이는 그로테스크와 아이러니 미학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마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현대예술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죠. 단지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추함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전통 예술의 미적 이상과 대립합니다. 뭐 전통 예술은 당연히 아름다움을 추구했을 테니까요. 여기 보시면 균재미, 균재미는 균형적인 거죠. 균형, 절제. 그래서 이상적 속도를 넘어서지 않고 그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어쩌고 조화와 균형, 그렇죠? 조화와 균형이 아름다움. 이게 균재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격정이나 열정을 억눌러 왔죠. 그런 억압을 넘어서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됐다. 가령이 사용되었다. 예시죠. 가령은 예시. 음악에서는 음악의 예를 드네요. 19세기 끝날 무렵 결국 균재미 이상이 무너지게 된다. 쇤베르크 사람 이름 나왔죠? 사람 이름 나오면 체크. 화음 체계를 벗어났대요. 아 그래? 불협화음으로 음악을 만든 거야? 되게 듣기 싫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스트라빈스키 원시적인 정서 리듬 무가차카 뭐 이런 건가? 어쨌든 얘들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절제가 무너지고 과도함이 넘친다. 과도함은 좋은 거네요. 현대 예술 입장에선 그렇죠? 예술에서 배제되어 온 추함이 표현된 것이다. 얘들이 하고 있는 건 지금 다 추함이다. 그죠? 고전적 관점에서 볼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통 예술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현대 예술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우연도 있다. 우연. 우연은 인위적 형식으로 통제되지 않는 것으로 자연적 또는 무의식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이해시죠? 잭슨 폴록 인물 나왔다. 우연한 연상작용이나 무작위적인 낙서, 물감 흩뿌리기, 들이붓기처럼 예기치 못한 행위를 작품 창작에 도입한다.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허리에다가 깡통을 찹니다. 구멍 뚫린 깡통을 차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물감을 이렇게 넣어요. 색깔을. 그런 다음에 뭐 물감이 아니라 페인트 같은 거. 예. 그런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캔버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춤추고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그리고 그 위에서 춤을 춥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 뚫린 깡통에서 막 페인트가 쏟아져 나오겠죠? 쏟아진다기보다 이제 질질 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페인트의 그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예술 작품이라고 팔아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쵸? 예? 우리 모두 할 수 있는데. 예? 그걸 판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연이죠, 우연.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붓칠을 해서 그려내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런 거겠죠. 물론 이제 그걸 다 파는 건 아니고 우연히 했을 때 그런 작업을 이제 여러 번 하겠죠. 여러 번 해서 좀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잘 나온 작품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판매를 하겠죠. 어쨌든 이런 우연한 연상 작용 이런 것들을 작품 창작에 도입한다는 겁니다. 계획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생동감을 얻는 요소들을 예술 작품 내부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그 고전적 가치에서 중시하는 단어들, 고전적 가치에서 중시하는 단어들이요. 뭐 외형미라든가 뭐 신미화라든가 상투적인 미,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아닌 것들, 뭐 추함이라든지 이런 거 모순 불협화 어쩌고 그 다음에 균재미 절제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거 뭐 화음책에 벗어나다 과도함 이런 거 그 다음에 우연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예술에 가까운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현대예술에 가까운 단어고 어떤 것들이 고전예술에 가까운 단어다라는 걸. 그러면서 해석 과정에도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똑같네요 이거는. 네. 다양한 해석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현대예술에서 인위적 미감을 넘어 형이상학적이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도 인위적 미감은 고전예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형이상학적이고 자연철학적인 미감 이런 것들은 현대예술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오늘날 예술가미는 복잡한 미감들이 공존하는 관계다. 특히 반미학적 경향. 이건 이제 아름다움에 반하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추함을 추구하는 경향인 거죠. 추함을 추구하는 경향. 전체를 향한 부분들의 조화로운 통합과 그것을 조절하는 통일체로서의 작가의식이 해체되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부정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조화로운 통합이나 통일체로서의 작가 의식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 이거 인정 안 해. 부정. 이거 다 부정해버려요. 그러면서 반미학적 경향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술과 미의 관계가 다양하게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단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사에서 미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었던 적은 없다. 예술은 이미 확립된 미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의 관점을 탐구하고 제시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예술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미의 관점을 창조하고 탐구하고 제시하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현대예술의 미는 고전 전통 예술의 미적 이상과 대립한다. 뭐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대립을 하느냐? 전통 예술의 미적 이상은 균재미라고 쓸까요? 균재미, 균형과 조화, 그쵸? 그 다음에 절제, 뭐 이런 거. 절제는 뒤에 나오나? 이성적 균재미. 네, 절제 맞습니다. 절제. 왜냐면 여기 있어요. 조화로운 절제가 무너지고, 그쵸? 네, 절제 이런 것들과 대립한다. 그래서 현대예술의 미에는 뭐가 있다? 격정, 열정,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일단 쇤베르크 화음책의 벗어남, 스트라빈스키 원시적인 정서와 리듬, 과도함, 추함,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니까 현대예술에서는 우연을 중시하죠. 우연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예술과 대립되는 거예요. 이것도 전통예술과 대립되는 거고, 요거는 좀 다르죠. 요거는 이제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 얘기고, 전통예술과 대립한다, 전통예술과 대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예술에서는 우연을 드러내는데, 그럼으로써 드러내요. 낸다. 전통예술과 대립한다. 그럼 이제 전통예술에서 중시하는 건 뭐예요? 절차, 인위적, 그렇죠? 그친가? 네, 이 정도입니다. 절차나 인위적인 것. 그런데 얘는 우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무의식적 그런 겁니다. 됐죠? 네, 전통예술과 대립한다. 요걸 좀 쓰고 싶은데. 그래서 형이상학적, 자연철학적, 미감 추구, 이렇게. 왠지 요것도 쓰고 싶었어. 네, 중요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이죠. 결국은 이런 추함을 추구하는 현대 예술의 경향은 미의 관점,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고 제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간 말을 다르게 해서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말들을 조금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해야 조금 짧게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약을 하실 때는 이런 걸 좀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말을 약간 내 말로, 나의 말로 바꿔서 요약을 했을 때 조금 더 짧게 이거를 요약해낼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풀어보시고요.